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주부입니다. 늦둥이를 임신해서 현재는 집에서 태교에 전념하고 있어요. 태교 중이라고 하면 다들 어떤 식으로 하냐고들 묻더라고요. 특별한 건 없고 전 시모와 떨어져 산 순간부터 제대로 태교가 시작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상하시죠? 보통은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면 시댁 친정할 거 없이 챙겨주기 바쁘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연을 들어보면 설마 진짜 저런 시모가 있을까 싶으실 겁니다. 사촌 언니의 소개로 만난 지금의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의 헬스장 사장님이었죠. 서로 생각하는 인생관이나 음식 궁합도 잘 맞아서 금세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하지만 저랑은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남편한테 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조금은 겁이 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도 괜히 소극적이었어요. 물론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아닌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가족 대 가족이 만나는 일이라 조금 무서웠나 봐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랑 단둘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자 혼자서 애를 키우는 일은 힘들지만 옛날에는 주변의 시선도 꽤 따가웠으니까요. 아직 어머니한테 효도도 못한 것 같은데 시집을 가려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예 안 볼 사이도 아닌데 결혼식장에서 우는 신부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저를 예비시댁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이 많아질 때쯤이었어요. 저의 소극적인 행동을 깨부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엄마가 가게 일로 엄청 바쁠 때였어요. 당시에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도 바쁠 때라 많은 도움을 엄마에게 주지도 못했죠.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퇴근하자마자 가게로 달려갔어요. 작은 가게여도 장사 마치고 정리하는 일은 늘 저랑 같이 하다 보니 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그곳에는 남편과 예비 시아버지가 저희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셋이 도란도란 웃으며 정리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가족이 이런 거구나. 참 좋은 기분이 들었죠. 알고 보니까 남편은 저희 엄마가 장사하는 시장 골목부터 생선 가게를 한다는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건 알았는데 괜한 열등감에 말 못했던 부분에 자연스럽게 다가와 준 게 참 좋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왜 이렇게 훌륭하고 반듯한가 했는데 이렇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커서 그랬구나. 라고 말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가 하는 건데 그동안 신경을 많이 못 썼네. 미안하다. 네가 이해 좀 해줄래? 저는 남편보다도 시아버님을 보고 이 결혼을 결심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거울이라고 하죠. 남편이 보고 자란 아버지가 저런 분이라면 요단강도 따라 건널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님은 종종 어머니 가게에 들러서 생선을 사가기도 하시고 사돈인데 가까이 지내자며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런 분이 시아버지라면 어느 누가 마다할 수 있을까요? 남편도 서글서글하게 아들처럼 엄마랑 있어주니까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장 어려운 숙제를 끝내자 결혼은 물 흐르듯이 흘렀어요. 시누이가 둘이나 있는 집이라 까다로우면 어쩌나 했는데 막내 동생처럼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긴 했어요. 눈빛이나 표정이 온몸으로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셨죠. 그래도 크게 반대를 하실 순 없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집안에 복덩이가 둘이나 들어온다며 아버지는 기뻐하셨고
어머니도 마지못해서 절 받아들이셨습니다. 좋은 남편과 자상한 시아버지, 그래도 크게 까다롭지 않은 시어머니까지 저의 신혼생활은 순항을 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만큼이나 쉽게 무너지고 흔들렸습니다. 잘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저의 다짐은 생존으로 바뀌는 듯 했어요. 코로나로 전국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남편의 헬스장은 회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리두기는 영업 중단 사태까지 번졌죠. 결국 남편은 버티다 못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울수록 마음은 불안해졌지만 홀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호랑이 굴로 제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갔던 셈이죠. 시아버지의 제안에 덜컥 수락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급박하다 보니 어머니를 미처 생각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당장 빚은 졌고 헬스장은 문을 닫았는데 빈집 지키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전세금 빼서 남편은 타일 기술을 배우기로 했고 밑바닥부터 다시 해보자며 둘이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댁살이를 시작했죠. 예상했던 수위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아이와 남편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대단하다 싶죠.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얼굴도 죽상을 해가지고 구구절절 사연 많은 집 애라 그런지 괜히 아들의 일도 더 안 되는 것 같다니까. 안 그러고서야 그렇게 잘 되던 헬스장이 왜 문을 닫아? 이런 식으로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듯 통화를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밖으로 들렸어요. 어머니도 속이 상한 마음에 그러시는 거라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두세 번 쌓이자 저도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이놈의 생선은 너는 생선 못 먹고 죽은 귀신 붙었어? 온 집안에 비린내 나게 이런 걸 왜 굽냐? 전 괜찮은데요. 어머니 통화 소리 저도 듣기 힘든데 잘 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냄새 정도는 참아주세요. 하여튼 몸 생각을 하려면 소고기나 굽지 생선이 뭐야 생선이. 저 소고기 알레르기 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저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어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두시고는 밥도 안 드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런 시국에 밥이라도 잘 먹어야 버티는 거다 싶어서 저는 한 공기 뚝딱 비웠죠. 정년 퇴임 후에 귀농을 알아보시는 아버님은 저녁 늦게서야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꼭 귀가하실 때는 저를 위해 과일을 사다 주곤 하셨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와서 저녁 드세요. 넌 몸도 무거운데 뭐하러? 이 사람은 어딜 간 거야? 그때 방문이 열렸고 어머니가 분하다는 듯이 나오셨죠. 벌써 표정이 뭐 흠잡을 게 없나 하는 표정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남편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꼭 밥 다 챙겨 먹고 시애비 시켜서 과일까지 챙겨 먹네. 며느리가 들어온 거야? 식충이가 들어온 거야? 당신 무슨 말이 그래? 말 조심해. 과일은 내가 사온 거야. 당신도 와서 먹으면 되지. 뭘 그러고 서 있어? 아버님은 늘 제 편이셨어요. 남편이 기술을 배우러 다니느라 바빠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저한테 소홀하다며 타박을 하시면서도 꼭 저한테는 좋은 것만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진 시집살이에도 믿을 구석이라 생각하고 견뎠죠. 자기 아들은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데 전 집에서 편하게 먹고 자는 것 같았나 봐요. 어머니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통에 저는 거의 내 식구 살림을 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래도 몸이 이상해서 남편과 병원을 다녀왔죠. 스트레스로 인한 거였어요.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에는 초조해 보이는 아버님과 어딘가 탐탁지 않아 보이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너 괜찮니? 네 몸이 건강해야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래요. 안정 취하면 괜찮다고. 남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는 벌써 심사가 뒤틀린 표정으로 떡하니 앉아 계셨거든요. 고부 갈등에 잘못 껴버렸으니 새우등 터지는 순간이었죠. 이래서 남의 편이라고 부르는 것 같네요. 아버님, 저 괜찮아요. 제가 제 몸 관리를 잘 못했나 봐요. 내가 우리 아들 임신했을 때는 삼시세끼 차려가며 일까지 끄떡없었는데 넌 도대체 뭘 했길래 그러니? 당신 진짜 왜 그래? 그렇잖아. 우리 아들 크면서 잔병치레 한 번 없었는데 민준이 애가 맞긴 한 건지 원. 엄마! 남편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동안 저랑 시어머니 사이가 좋지만은 않아 보여서 걱정을 많이 하긴 했어요. 바빠도 전화도 해줬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화가 났던 거죠. 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사업 망한 거 이 사람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냥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고 이겨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정말?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잘 나가던 헬스장이 하루아침에 망했는데 네가 잘못될 이유가 뭐가 있어? 쟤랑 결혼하고부터 되는 일이 없잖아.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 사람 친정으로 갈 거예요. 이 사람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가 왜 저 집구석으로 들어가? 당신 그만 못해? 한 번만 더 이런 분란 생기면 내가 당신 데리고 이 집 나갈 거야. 아버님은 호언장담을 하시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죠. 남편이랑 방에 들어온 저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엄마 생각도 나고 내가 왜 남편까지 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서러웠습니다. 미안해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너한테 면목이 없어. 아니야, 당신이 왜 미안해. 그냥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 생각보다 어머니 말에 말대답도 잘해. 어머니랑은 내가 잘 풀어볼게. 미안해 정말. 그만해. 어머니도 속상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좀만 더 이해해보자. 당신 불편하면 내가 누나라도 잠깐 와달라고 할까? 아무래도 당신 혼자 두기에는 걱정스럽단 말이야. 뭐하러 그래. 괜찮아. 내가 잘해볼게. 나 믿고 걱정 없이 일해. 말은 이렇게 떵떵거리며 했지만 무섭기는 했어요. 사실 그동안 남편 앞길 막는 며느리 소리는 견뎠는데 자기 손주가 아닌 거 아니냐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씩씩해지고 강해져야만 했죠. 아버님은 볼 일이 있으셔서 나가시면서도 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뾰루퉁하게 거실에 앉아 계셨고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어찌나 손 하나를 까딱 안 하시는지 밥상은 꼭 제 손으로 차리길 기다리는 사람 같았죠. 밥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시려나 긴장감이 돌았어요. 어머니, 아직 밥 되려면 멀었는데 배고프신 거예요? 간단하게 과일이라도 드릴까요? 내가 뭐 식충이니? 너랑 대화 좀 해보려고. 이럴 때 아니면 너랑 나랑 언제 이야기하니? 대화라는 단어는 참 좋은데 어딘가 묘하게 꼬인 말들이 숨통을 조이는 듯 했었죠. 우리 둘이 있으니까 툭 터놓고 얘기나 한번 해보자. 우리 아들 애가 맞아? 들고 있던 밥주걱을 싱크대에 던지고 뒤를 돌았습니다.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그렇잖아. 임신이 요즘 쉽니?
그리고 몸도 약한 것 같은데 애가 왜 그렇게 잘생겨? 점쟁이가 우리 집에 애 생긴다는 말도 없었는데 애가 생기는 게 말이 되나? 어머니께 큰 소리를 치려던 찰나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만해. 민준이 애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사업 망한 걸로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할까? 저 지집애는 못하는 말이 없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다 틀린 말이야 엄마. 엄마 막내 아들 금지옥엽인 거 알겠는데 적당히 좀 해. 시누이들도 잘하면서 딸이라 구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워낙 아들뿐인 어머님이라 쌓인 게 많아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이 아들만 보고 살아서 저한테 자기 아들을 뺏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엄만 방에 들어가 계세요. 어안이 벙벙해진 어머니는 방으로 순순히 들어가시더라고요. 시누이는 어머님이 들어간 걸 보고는 저를 끌어다 식탁에 앉히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 오해 없이 들어. 우리 엄마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절대 안 약해져. 옳게 마음에 생채기 내는 말들 더 심하게 하실 거야. 그냥 친정으로 가. 그게 옳게를 위한 거고 아이를 위한 거야. 형님, 저 괜찮아요. 어머니도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살아본 내가 알아. 우리 엄마 아들 일이라면 눈도 뒤집혀. 내가 잘 말할 테니까 친정으로 가.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럼 이 문제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괜찮겠어? 어려우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저 이 집 며느리예요. 어머님이랑 잘 지내는 것도 숙제라면 제가 해내야죠. 올케가 그렇게 생각해주면 우리는 고맙지. 미안하네. 해준 것도 없는데. 저는 이렇게 든든한 가족들이 생긴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시누이랑 짧은 대화가 끝나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죠. 제 뜻대로 해줄 남편인 건 알지만 그래도 가족의 일이니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네 가서 지내면 불편할 것 같아? 내가 왜 불편해? 당신이 간다고 하면 나도 마음 편할 것 같아. 우리 엄마 힘들잖아.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엄마 밥도 먹고 싶고. 내일 당장 가자. 내가 짐 다 옮겨줄게. 어머니가 아무리 모질게 대해도 이런 남편이 있어서 힘이 났던 것 같네요. 그렇게 순조롭게 친정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나 저희 어머님은 호락호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긴 어딜 가? 그 비린내 나는 집구석을 왜 가는데? 사실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저희 엄마를 걸고 넘어지는 건 참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 말씀 좀 제발 가려서 해주세요. 지금 우리 아들 앞으로 빚이 1억인데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있겠어? 너랑 결혼하고 빚만 늘어나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있게 생겼냐고. 제가 그 돈으로 사치를 부렸어요? 망하라고 제가 등 떠민 것도 아닌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정말? 그래, 그게 그렇게 억울해? 그럼 너도 성의를 보여봐. 친정에 금땡이라도 숨겨둬서 가려는 거 아니야? 사위사랑은 장모라던데 너네 친정 정성 좀 보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감지한 남편은 방에서 짐을 싸다 말고 나왔습니다. 저랑 어머니의 상태를 보자 대충 짐작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내가 다 못나서 망한 거야. 이걸 누굴 탓하는데? 이럴수록 내가 더 비참해져. 제발. 이제는 전현이 네 기도 죽이는 거야? 네가 어디가 못나서 그래? 엄마가 이러는 거, 이렇게 싸고 도는 거 다 나를 못나게 만든다고. 그때였어요. 현기증이 나면서 주저앉았습니다. 놀란 남편은 저를 부축해서 방에 눕혀줬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싶어서 억울하기까지 했죠.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갈까? 아니야. 잠깐 좀 잘게. 피곤한 것 같아. 나 좀 잘게. 제가 이 행복했던 가정을 깨버린 것 같아서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버님과 시누이가 들어왔고 저를 보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하기 힘들었고 그렇게 잠이 들었죠. 오랜만에 단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찌개 냄새가 맛있게 나서 부엌을 갔더니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일어났니?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며느리 임신했는데 밥 한 끼도 안 주고 와서 앉아라. 어서 먹어.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는데 식욕이 당기는 걸 보니까 생시가 맞긴 한 것 같았죠. 시누이도 옆에서 거드는 걸 보니 아무래도 어머님이 마음을 좀 돌리셨구나 싶었습니다. 시누이랑 살짝 눈인사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차린 거야. 옳게 어서 먹어.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니를 보며 처음으로 활짝 웃어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이런 그림이었구나 싶었죠. 찌개 끓는 소리와 그릇에 맞게 담긴 반찬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김치찌개뿐이라고 해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한번 먹어볼래? 어머님이 찌개를 덜어서 저에게 주셨어요. 돼지고기가 들어간 먹음직스러운 찌개였죠. 저는 정말 어머니가 하나뿐인 며느리를 위해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걸 먹고 병원에 실려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찌개를 한 그릇 비우자 저는 속이 이상했어요. 올케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속이 좀 불편해서. 그 이후로 저는 정신을 잃었고 놀란 시누이와 어머니가 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더군요. 눈을 뜨자 간호사분이 정신을 차린 저를 보고는 놀랐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제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기절을 한 거였죠. 제가 소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데요. 산모님 김치찌개에 소고기가 있었어요. 모르셨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살인 미수라고 생각했죠. 시댁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알면서도 이러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었고 이성을 잃은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어머니랑 무슨 대화를 해보겠어요. 이렇게까지 행동한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아버님과 남편은 매일 저를 찾아와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 괜히 우리 집으로 들어오자고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조사 끝나셨다는데 왜 안 와? 나한테 사과하셔야지. 그 조건으로 합의해 준 건데. 오고 계셔.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아니야. 이제 당신은 빠져. 내가 어머님이랑 단판을 지을게. 한참 뒤 어머님이 아버님과 같이 들어왔어요.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하신지 오히려 억울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억울한 누명이라도 씌운 줄 알겠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머니의 어깨를 툭툭 치셨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저를 봐주셨고요. 내가 미안했다. 네가 소고기 알러지가 있는지 몰랐는데. 기가 막히게도 어머니가 저를 보고 한 첫마디였어요. 몰랐다니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알레르기 음식 잘 못 먹고 기도가 붙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럼 질식사로 죽을 뻔한 거잖아요. 아무리가 며느리가 싫기로써니 이게 지금 몰랐다고 하고 가볍게 넘길 문제는 절대 아니었죠.
그래서 전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소고기 알레르기예요. 어머니 저한테 싸구려 같은 입맛이라고 모욕 주신 거 잊으신 거예요? 너, 내가 언제 그랬어? 나 진짜 몰랐어. 이게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네. 당신 사과하러 왔으면 얼른 얌전히 사과해.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저게 날 자꾸 무시하잖아. 당신이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니까 며느리가 날 개무시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알기를 얼마나 개똥으로 알면 나를 신고하냐고, 나를. 진짜 정신 안 차려? 옆구리 찌른 사과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았죠. 어머니, 정말 저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이 한 톨이라도 들면 그때 와주세요. 제가 지금 어머니랑 얼굴 보고 있기가 거북하네요. 제가 지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산모겸 환자라서요. 어머니는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아버님에 의해 저지당했고 아버님은 몸조리 잘 하라며 나가셨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님 없는 곳에서 편히 쉴 수 있었죠. 남편은 잠시 일을 멈추고 저를 잘 챙겨줬고 시누이들도 서로 오고 가면서 음식도 잘 챙겨줘서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퇴원하는 날 시댁으로 다시 갈 생각하니까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친정으로 가려다가도 괜히 엄마가 걱정할까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피하나 싶고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시댁으로 당당히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와보니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님만 계셨어요. 아버님은 거실에서 절 기다리고 계셨고 저랑 남편이 들어오자 짐을 받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았지? 미안했다. 내가 옆에서 더 잘 챙겨줄게. 아버님 괜찮아요. 저도 씩씩하게 잘 이겨낼게요. 그리고 아이도 괜찮대요. 우리 아이가 정말 건강한 것 같아요. 남편과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풀고 있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결말 근처도 온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파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는 더 기가 막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는 딸 같은 며느리 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일 수는 없었을까. 지금도 화가 솟구칩니다. 남편이랑 한참 짐을 풀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부재중이 온 걸 잊고 있었는데 때마침 전화가 왔죠. 그런데 엄마인 줄 알고 받았던 전화기 속에는 익숙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미진아, 여기 난리 났어. 너네 엄마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야. 퇴원하자마자 날벼락을 맞는 것 같았어요. 제 몸을 챙기느라 엄마를 못 챙겼나 싶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이 친정으로 가줬어요. 아버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전화하라는 말을 당부하셨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엄마네로 달려갔죠. 가는 동안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도착해서도 남편과 우왕좌왕했고 20년 넘게 오고 가던 시장 골목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도착했더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미진아, 너 왜 이제 왔어? 너네 엄마 생선 오늘 다 버렸어. 제 눈앞에는 엉망진창이 된 엄마의 가게와 그 앞에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안이 벙벙했는데 어머니 옆집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미진이 모르는 가게가 없어 이 여편네야. 가족이 별거야?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어딜 함부로 와서 설쳐. 임신한 며느리한테 진수성찬 차려도 모자랄 판에 뭐? 진짜 아들이 뭐라고? 그렇게 귀중하면 치마폭에서 꺼내지를 말았어야지. 미진이는 왜 합의를 해줘가지고 원?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신고를 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게 억울한 나머지 저희 엄마 가게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 지난 세월 모진 시선 견뎌가며 저 홀로 키우셨는데 시어머니 땡깡이 귓등으로도 안 들렸겠죠. 우리 아들 빚이 1억이 넘는데 그것도 못 갚아주면서 무슨 장모라고 난리야? 이깟 생선 팔아서 그 돈도 없고 뭐 했어? 딸년 보내놓으면 끝이야.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버텨낸 건 엄마를 닮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는 어디서 굵은 소금을 들고 나오시더니 시어머니한테 마구 뿌리셨어요. 내 딸 데려와. 나는 뭐 딸 귀하게 안 키웠어? 너보다 더 곱게 키웠어. 미진이 데려와. 그 빚지는 거에 내 딸이 일조한 거 있으면 증거 가져오라고. 내가 딸라비 다 쳐서 갚을 테니까. 우선 엄마를 말릴 사람은 저뿐이라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상하게 엄마를 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진아, 너 괜찮아? 너는 왜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무식한 여편네 집에서 살고 있었어? 엄마 걱정할까 봐. 미안해. 엄마 걱정시키기 싫었어.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되는 거야. 집에 가자. 어머님, 면목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뒤를 따라온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사과를 하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고성방가를 지르셨고 어머니는 결국 차로 끌려가듯 가셨죠. 주변에 계시던 상인분들은 큰 소리로 한마디씩 외치셨고요. 아유, 아들이 너 때문에 못 사는 것 같은데. 엄마랑 단둘이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여러 가족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 덕분에 어머니도 덜 외로우셨겠다 싶었고 다들 감사했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뒷정리를 끝낸 후 저희 엄마가 화가 잔뜩 나신 바람에 저를 시댁에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은 본인 입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가신 거예요. 저희 엄마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아버님께 바로 전화를 걸고는 당당하게 소리치셨습니다. 우리 애 그 집으로 못 보냅니다. 제대로 사과도 못 받고 오히려 악을 쓰는 시어머니를 우리 애가 그동안 혼자 견뎠을 거 생각하면 제 억장이 무너져요. 아들 이혼남 만들기 싫으면 똑바로 사과 받을 겁니다. 옆구리 찔러서 하는 사과 말고 제대로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새삼 우리 엄마가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그동안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까지 뚝심으로 버티셨던 것 같았죠. 푹 자고 잘 먹고 쉬고 있는데 남편이 왔더라고요. 양손에 과일을 잔뜩 들고 온 걸 보니 다시 시댁으로 가자고 온 건가 싶어서 긴장이 됐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집살 형편이 안 되는데 우선 저희 아버지가 정년 퇴임을 하셔서 그 강원도 인제로 어머니랑 같이 내려가시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머니랑 미진이가 절대 부딪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약속 지킬 수 있어? 우리 집 문턱 넘어와서 한 얘기 다 지켜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우리 딸 절대 안 돌려보낼 거야. 남편은 벌떡 일어서더니 대뜸 큰절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어날 아이까지 꼭 책임지고 편하게 살 수 있게 가장으로 살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웃으셨고 오랜만에 과일 깎아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저는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말씀드렸죠. 엄마, 저 잘 살게요.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내가 네 걱정 안 하면 누굴 걱정해? 엄마한테는 그래도 되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와. 엄마랑 짧게 포옹을 하고 시댁으로 가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과연 어머님이 어떨까 싶고
어제 일만 생각하면 더 이상 말하기가 싫었지만 한편은 짚어야 할 문제였으니까 눈 딱 감고 출발을 했죠. 피한다고 해결되겠어요? 무대뽀에는 무대뽀로 나가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랑 서로 손을 꼭 잡고는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딱 앉아 있더군요. 익숙한 배경에 기가 잔뜩 죽어있는 어머니가 보였고 아버님은 소파 한가운데 앉아 계셨어요. 시누이들도 와 있었는데 저를 발견하고는 한 걸음에 와서 짐을 받아주셨습니다. 옳게 왔어. 고생했지. 저쪽으로 앉아. 시누이가 소파로 이끌었고 저는 어머님과 마주 앉게 됐죠. 눈이 퉁퉁 부은 걸 보니 울 만큼 울어서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너희들 다 모였으니까 다들 앉자. 당신은 며느리한테 할 말 하고. 어머니는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시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뭐라고 말을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더군요. 아, 똑바로 사과 안 할 거야? 아, 그래요. 내가 미안하다. 너무 속상해서 그랬다. 어머니, 저요. 한 번도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막대한 적 없어요. 잘 지내고 싶었다고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절반의 사과라도 어머님이 용기 낸 걸 아니까 나머지는 살면서 받자 싶었죠. 너희들 다 모였으니까 말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귀농할 거다. 내가 퇴임하고 적적하기도 하고 강원도 인제로 내려가서 살려고. 아, 싫다니까 안 갈 거야. 사과하면 안 간다며. 나 시골에서 못 살아. 어머니는 다시 한번 목 놓아 우셨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해서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시골로 가기 싫으셨던 거였습니다. 어찌나 속이 뻔하던지 하마터면 잘 지내려고 노력할 뻔했지 뭐예요. 아버님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신 일이만큼 저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아버님 의견에 힘을 실어드렸고 제 모습을 보자 어머니는 또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내가 왜 나가? 네가 나가야지. 임신 유세도 아니고 막말로 저 애가 우리 아들인 줄 어떻게 아는데? 당신 진짜 시골집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길바닥으로 쫓겨가기 싫으면 그 입 다물어. 엄마 진짜 그만해. 민준이만 아들이야? 그동안 말 안 했을 뿐이지 우리도 서운한 거 많았어. 엄마가 이럴수록 민준이만 고생하는 거야. 다 엄마 아들 고생시키는 거라고.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 건지 목 놓아 우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참 기암이었죠. 그러니까 남편 중요한 시기에 왜 덜컥 임신을 해서 우리 아들을 주저앉히냐고. 쟤 때문에 우리 집이 이 사달이 난 거야. 당신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 보겠어. 당신 그 생각머리 뜯어 고칠 때까지 애들 볼 생각 꿈에도 생각하지 마. 아버님은 참다 못한 화를 뿜으셨고 어머니는 울기만 하다 그날 밤 바로 강원도로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 시원한 이별을 했답니다. 아버님의 결단 덕분에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아버님과는 영상통화도 자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머님이 감자 심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머님 표정이 어찌나 똥 씹은 얼굴이던지 한참을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었네요. 그야말로 땡볕에서 인상을 잔뜩 찡그린 모습이 모 밟은 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라 사진 봤지? 이걸로 네가 마음이 좀 풀렸으면 좋겠네. 여기서 고생하면서 정신 차릴 때까지 안 올라갈 거야. 아주 마음 단단히 먹고 내려왔으니까 너도 애 잘 키우고 여기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줘. 많이 반성하고 있다. 아버님의 따뜻한 말씀에서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훈훈한 통화를 마치고 좀 쉬려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받을까 고민도 했지만
받아서 뭐 하나 싶어 안 받았죠. 몇 번 울리더니 전화가 끊기고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보낸 사람이 역시나 어머니였어요. 내가 미안했다. 내 사진 봤다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여기 벌레도 너무 많고 음식도 입에 안 맞아서 너무 힘들구나. 그동안 우리 쌓였던 거 풀고 다시 잘 지내볼 순 없겠니? 네가 우리 남편한테 말 좀 해줘. 정말 반성 많이 했고 정말 미안하다고 해도 말을 안 듣는다. 정말 올라가면 내가 잘할게. 이런 식의 장문의 문자가 3통이나 도착했습니다. 이 문자에 여러분 진정성이 느껴지시나요? 이건 저한테 미안하다기보다 힘든 상황을 회피하려는 어머니의 계략에 쉽게 넘어갈 리가 없었죠. 바쁜 척 답장도 안 했답니다. 지금도 가끔 문자가 오는데 꿋꿋하게 저는 답장을 안 하고 있어요. 저의 파란만장한 임신 기간을 거쳐서 그런지 늦둥이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잔병실에도 다른 애기들보다 없고 왜 이렇게 예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걸 실감하고 있죠. 자식은 낳아봐야 안다고 하는데 전 아직도 어머니의 눈먼 아들 사랑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요즘 흔히들 말하는 도치맘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죠. 남편도 타일 기술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빚도 갚으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요즘 시국이 이래서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변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도움을 받을 곳도 많이 있답니다. 가끔은 혼자서만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주변에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 같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긴 글로 제 마음을 털어놓으니까 속이 다 시원해졌답니다. 모두들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